우리 하준 씨가 약간 이상한 뭐 경험을 좀 한 적이 있다는데 그건 뭐 어떤 경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한 7, 8년 전인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그때 술 안 취했을 때예요. 정말 맑은 정신에 네. 이렇게 막 바베큐를 막 시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의 달처럼 뭐가 이렇게 탁 떴는데 직감적으로 저는 저라는 걸 알았어요. 저라는 걸 알았어요. 네? 달이요? 미래의 달이요? 나인 거예요. 이렇게 형상이 떴는데 머리는 커트머리고 한 50대에서 60대가 다 돼가는 전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저 때 너무 좋았어. 이런. 지금 이 장면을 보고 네. 그래서 내가 탁 봤어요. 그랬더니 샥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녀는 내가 못 볼 줄 알았는데 내가 알아차려서 놀란 약간 그런. 바로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저 언니한테. 언니 봤어? 그랬더니 언니 못 봤다는 거예요. 나 지금 미래의 나를 봤어 이랬거든요. 언니가 뭐래? 아, 그럼 너 술 취했으면 빨리 다 갔잖아. 술 안 마셨는데도. 야, 고기 먹고 취한 사람 처음 아,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제가 일본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또 그녀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세계 다른 차원의 세상이 존재하는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허언증이 있거나 허세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관심을 끌고 싶어서 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저는 별로 신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뇌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눈의 빛이 실제로 도달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시각 중추까지 신호가 전달될 수도 있지만 전혀 신호가 오지 않고도 뭔가를 보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꾼다라는 게 눈은 감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순간 뇌의 시각 중추에는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를 봤을 때 활성화되는 그 영역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원 선생님 살짝 졸았다. 졸지 않았어도 그 약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고기 굽고 있을 때 연기가 많이 나요. 아, 눈에 들어갔다. 연기가 많이 났으면 이 산소 부족으로 이 연기. 동심 파괴, 동심. 진짜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사실 이게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백일몽이라고 그래서 깨어 있지만 무언가 이렇게 마음이 어딘가 거닐다가 무언가를 보기도 하고 소리를 듣기도 하고 사실 저도 과학자지만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체 이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유체 이탈은 가능한 건지. 건가요? 실제로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높아요. 네. 공통적으로 유체 이탈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뇌 안에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영역이 있을까 찾았어요. 바로 측두엽 쪽에 TPJ라고 템포럴 파라이탈 정션이라고 부르는 영역인데 그곳이 하는 일이 여러 시각, 청각, 촉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영역인데 이곳에 이제 마비가 온, 비전이 온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내가 영혼이 빠져나가서 내 2m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논문으로 나왔는데 오 신기하다. 결국 이 유체 이탈은 뇌 이상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스위스에서 제가 아는 그 연구팀인데요. 가상현실을 사용해서 아웃 오브 바디 일루전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헤드셋을 딱 쓰고 내 앞에 아바타가 있어요. 근데 내 앞에 아바타를 머리를 툭 치는 순간 누가 동시에 내 머리를 툭 치면은 내가 맞으니까 내 앞에 아바타도 맞네? 그럼 내가 막 손을 움직이면 내 앞에 아바타도 움직이고 누가 등을 긁어주는 거를 보는데 내 등이 긁어져요. 그러면은 뇌가 잠깐 동안 착각을 일으켜서 내가 내 몸 앞에 있는 저 아바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들이 아주 강력하게 내가 내 몸 바깥에서 실제 나를 카메라로 찍어져 있지만 나를 보는 경험을 할 때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순간 어느 영역이 변할까? 그랬더니 유체 이탈을 경험했던 환자들에서 이상이 생겼던 뇌 영역에 변화가 보인 거예요.
이로써 환자 대상으로도 일반인 대상으로도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끔 만드는 데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특정 뇌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오류고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유체 이탈로 경험하게 되는 거구나라고 해서 이 케이스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케이스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실험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고요. 일단 감아보세요. 눈을 다 감으시고 학교 다닐 때 무슨 체력 검사나 이런 거 하면서 오래 달리기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래 달리기 할 때 그 기억을 한번 다 떠올려 보십시오. 최대한 생생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하주은 배우님 뭐 어떤 장면이 떠올랐죠? 오래 달리기 하고 마지막에 그 운동장에 팍 이렇게 누웠던 기억. 누운 장면이 떠오르셨어요, 그죠? 근데 내가 봤던 장면은 그 장면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으면 나는 내 앞이 계속 보이잖아. 누울 때도 내가 흙바닥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요게 보이지. 네. 내가 눕는 모습은 누가 촬영해가지고 나중에 야 너 이렇게 자빠졌다 보여주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거를 기억을 떠올릴 때는 내가 봤던 그대로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나를 영화의 주인공처럼 생각을 하면서 내 모습을 바깥에서 본 모습을 기억을 하는 게 자주 나오는 버릇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경험은 1인칭으로 하지만 기억은 3인칭으로 하게 되는 3인칭으로 거죠. 떠올려요. 그러니까 나 너무 생생하게 내가 막 헉헉거리면서 담배 끊어야 되겠다 막 그거 가지고 생각이 나고. 그런데 나는 내 앞만 보고 있었지. 나를 그렇네. 누가 촬영한 그 영상을 내가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 근데 꼭 그 촬영한 것처럼 생각나거든. 그래서 자기 영혼이 바깥에서 빠져나와서 내 자신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쉽다라는 거죠. 근데 가끔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 내가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증언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듣다 보면 정말 진짜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게 진짜 사후세계를 잠깐 엿보고 온 건지 아니면 뭐 내가 착각한 건지 좀 언제부터 죽음 이후에 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굉장히 옛날부터 뭐 거의 인류 출현과 같은 시기, 어쩌면 그 앞서부터 인류가 아닌 다른 종족 때부터도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례로는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정도의 청동기 시대, 그때 유물 중에 이제 흔히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칼이 있습니다. 칼. 구리 청동으로 만든 칼이 있는데 사람 무덤 같은 데서 이제 파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근데 그 동검을 파보면 어떤 상태로 나오냐면 칼이 곱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칼을 반토막으로 뚝 부러뜨린 상태로 나와요. 누가 일부러 부러뜨리는 거예요. 사용하다가 반으로 부러졌는데 그거를 사람하고 같이 묻어놓은 게 아니라. 왜 사람한테 칼을 같이 묻을 때 굳이 그거를 반토막을 내가지고 묻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 그 뭐 기록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왠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뭐 그냥 설이에요. 근데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사람이 주인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저승에 갔으니까 이 사람이 저승에서도 이 칼을 들고 잘 멋지게 활약하게 하려면 칼도 저승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칼을 부러뜨려가지고 칼도 죽여서 넣었다. 확실치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굳이 부러뜨려서 넣었다는 거는 죽음 이후에 어떤 저승 세계에 특별한 법칙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굳이 비싼 칼을 부러뜨려서 넣은 거겠다. 좋기 3,000년 전에 문명이 시작되던 청동기 시대에도 이 저승,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상당히 굳건하게 있었겠구나 뭐 짐작해 볼 수 있죠. 사후세계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집이 필요한 것처럼 죽은 사람에게도 집이 필요하다라는 믿음. 그 죽은 사람의 집이 무덤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뭘 같이 이렇게 평생 좋아하셨던 거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옅은 의미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관련이 있고, 저는 파묘 보면서 그 생각도 했거든요. 파묘의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겹장이잖아요. 네. 무덤 하나에 2개의 관을 넣는. 이거 층간소음 얘기구나. 그 생각. 층간소음 때문에 정말 큰일 나는 영화이구나 생각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사후세계를 보면은 약간 보는 시각이 영화를 통해서도 되게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뭐 신과 함께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여태까지 인생에서 우리가 했던 일들을 전부 다 평가를 받으러 가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코코거든요. 너무 노래도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울면서 봐요. 이게 이제 멕시코의 망자의 나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 10월 말에서 한 3일 정도를 망자의 나이라고, 그때 이제 문이 열리면서
죽은 자와 산자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들이 내려올 수 있는 경계가 이제 열린다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제사상처럼 이렇게 딱 차려놓고 거기서 뭐 사진도 갖다 놓고 뭐 빵도 갖다 놓고.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Remember me, don't let it make you cry. For even if I'm far away, I hold you. 이 영화를 보면 이렇게 느끼는 게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었지만은 그 사람의 기억을 해준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걸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약간 우리나라나 이제 동양 쪽에서는 죽음을 굉장히 비장하게 받아들이는데 그쪽에서는 죽음을 그냥 연장선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 지역마다 혹은 나라마다 영혼이나 사후세계를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권마다 그렇게 사후세계를 다루 상상한다라는 것으로 지옥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전 문화권에 사실 지옥에 관한 관념들이 퍼져 있잖아요. 근데 지옥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서구에서는 지옥을 불지옥으로 보통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브라함기의 종교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뭐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은 사막에서 일단 태어난 종교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것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건 아니겠지만. 그다음에 정반대로 이누이트가 있잖아요. 에스키모들라고 과거에 불렀던. 알래스카 이누이트는 지옥을 어떻게 상상하냐면 얼음 호수로 상상해요. 죽으면 글로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추위가 너무 무서운 거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은하수 옆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하늘의 밤에 은하수를 보면 나일강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하수를 나일강이 하늘에 반영된 것으로 보죠.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 듣고 떠오른 게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같은데 불교에서 들어와가지고 죽어서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 뭐가 되게 유행했는지 아십니까? 뭐예요? 영화 중에 타짜에 보면 정말 화투 잘 치는 사람 별명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아귀. 아귀가 뭔지 아세요? 아귀? 죽어서 배고픈 귀신이 되는 게 아귀. 그래서 아귀가 되는 거를 사람들이 되게 무서운 걸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는 그 지옥이 다 따로 있는 거네, 그죠? 그 홍석천 입장에서는 나중에 갔는데 다 여자밖에 없어. 와, 얼마나 무서워. 그렇게 다 다른 거예요. 종엽님은 지옥이 술이 없는. 그러니까 다 다른 거네, 사람은. 오늘 뭐 진짜 또 최고의 과학자분들도 계시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좀 편안하게. 저는 어릴 때 이제 막 걸어 다니면서부터 이제 자기 전에 늘 별을 봤거든요. 별을 본 순간 정말 우주로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저 곳으로. 소원을 빌어도 항상 하늘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제가 이루고 싶은 거를.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되게 엉뚱해서 교실에 꽉 찬 학생들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교실에서 혼자 이렇게 우주로 가요. 눈을 이렇게 해서 힘을 딱 줘요. 이렇게 응 하면 갑자기 우주 밖으로 내가 쑥 나가요. 근데 정말 전 우주로 간 것 같아요. 그럼 우주에 나와서 이렇게 떠 있으면서 지구를 이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혼자 막 놀다가 10분 지나면 다시 또 쑥 가고 그러면서 제가 그냥 저는 뭐 어떤 그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우주 덕후였던 것 같아요. 약간 예술가 스타일이시네요. 그리고 뭐 화성 가고 싶다고 옛날부터. 이제 미국에 어떤 기지가 있어요. 화성을 체험하는. 거기에서 한 2주 동안 똑같이 우주인들이 생활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활을 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그 프로그램 임할 때도 되게 진지하게 진짜 임한 걸로 알고 있고 뭐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면 뭐 화성에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농반진반처럼 하는데 실제로 언젠가는 진짜 화성에 갈 수 있는 날이 오나요? 제가 나사 직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생애는 안 될 거다. 그래서 발끈해갖고 너 내가 몇 살인 줄 알고 안 된다고 그냥. 그럼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저도 가능하지 못한 건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래서 어떤 나사에서 나온 논문을 봤더니 아무리 빨라도 100년 안에는 어렵다가 이제 미니멈 모든 가능성 0.001%까지 열어놔도 뭐 오래 걸리면 10,000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테라포밍, 그러니까 지구화시킨다라는 프로젝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실제로 해보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서 최근에 좀 유명해졌죠. 그
추진력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래서 너무 가능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T 자동차 모델 약간 노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화성에 가는 게 비용적으로 봤을 때 한번 그냥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을 해보면 화성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게 지구에 떠 있는 달이지 않습니까? 아폴로 11호를 보내가지고 거기 이제 3명이 갔다 왔단 말이에요.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달까지 3일 갔다 왔는데 달까지 거리가 30만 킬로미터 정도인데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는 가까울 때 한 5천만 킬로미터 이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달까지 거리의 한 100배 이상인 거죠. 훨씬 더 많은 어떤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텐데 지금 뭐 저희 거리로 말씀해 주셨는데 3년 걸린다거든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인류 역사상 현재까지 가장 오래 이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 체류했던 기간이 400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1년 조금 넘는 기간을 인류가 나갔다 온 게 최장 기간인데 편도만으로 그 기록을 한 2배, 3배를 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폴로 11호 때 보면 아폴로 11호가 이 지름이 3m예요. 그 안에 성인 남자 3명이 있거든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또 시끄러운데 MRI 같은 데 들어가도 끔찍하잖아요. 그 잠깐 몇 분 하는데도. 네, 근데 거기서 퉁퉁퉁하는 소리. 그렇죠. 거기를 가서 이제 그런 비행기, 그런 우주선을 타고 거길 버텨서 3년을 화성을 간다? 저는 중간에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수록에 하지원 선생님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원 선생님 간다라고 하면 따라갈 사람들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3년 동안 뭐 더 좁아지죠. 더 좁아지죠. 어때? 좁아도 좋아. 좁으면 더 좋아. 물론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따라잡겠죠. 옛날에 우리 기술이 부족할 때 컴퓨터가 뭐 안 좋았고 생각해보면 지금 훨씬 좋으니까 언젠가는 따라잡을 텐데 그거를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보려면 장수하시는 거죠. 건강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장수하시면 아니 정말로 한 뭐 100세 뭐 이렇게 돼가지고 갈 수도 있는 전 거니까. 거기서 죽어도 괜찮아요. 네.